골망이 흔들리는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그의 어린 시절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 당시 그의 꿈은 아주 단순했다. TV에서 스타플레이어 박지석이 동점골을 넣던 그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커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호영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욱 강한 동기부여를 느꼈다. 얼마 후 엄마가 그에게 진짜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었다. 그는 화면 속 경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고는 박지석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다. 아빠는 축구장에서 빛나려면 엄청난 재능이 필요하다고 거들면서도 우리 아들에게는 확실히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서둘러 덧붙였다. 그 믿음은 그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2002년 그는 큰 꿈과 부푼 기대를 품고 축구교실에 들어갔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빨리 찾아왔다. 자신이 다른 아이들만큼 체력이 좋거나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경기장 위에서 금세 입지를 잃고 말았다. 완전히 좌절감에 빠진 그가 미처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코치가 그를 불러냈다. 그는 곧장 다가갔지만 다른 팀원들과 떨어져 따로 훈련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결국 탈락할 아이들 무리에 섞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다른 아이들이 훈련을 하는 동안 그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갑작스럽게 엄청난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과 다른 선수들 사이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격차가 있다고 느꼈다. 결국 그는 축구교실을 그만두며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버렸다. 호영은 스스로 꿈을 내던졌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때 자신을 위로해 주려던 아빠의 말이 떠올랐다. 아빠는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성장하는 법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수년을 보냈다. 자신의 재능에 대한 미련과 의구심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2016년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술집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인생에서 내린 선택들을 후회하고 있었다. 영수는 그가 벌써 너무 많이 마신 건 아닌지 걱정스레 물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프로 구단 입단에 성공한 친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는 그런 엄청난 성취는 제대로 축하받아 마땅하다고 고집을 부렸다. 영수도 당연히 축하해야 할 일이라며 동의했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자 주인공은 오히려 더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결국 영수는 그들 둘이 함께 꾸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이뤄내고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 추억 여행은 그를 단숨에 냉혹한 현실로 끌어내렸다. 가장 친한 친구가 프로 선수로 성장하는 동안 그는 결국 매장 직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씁쓸함을 감추려 애쓰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좌절감을 떨쳐내려는 듯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과거 자신이 내린 선택의 무게는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무거웠다. 그는 오래전 축구를 그만둔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했다.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의 후회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그는 그때 끝까지 버텼더라면 자신도 지금쯤 프로 무대에서 뛰고 있었을 거라며 중얼거렸다. 영수는 이미 무언가를 바꾸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며 뼈아픈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너무나도 삼키기 힘든 쓴약이었다. 그에게 축구는 단 한 번도 단순한 취미였던 적이 없었다. 어린 시절 축구를 포기했다는 망령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학창시절 내내 스스로 걷어차버린 수많은 기회들을 떠올렸다. 그 대신 평범한 매장 직원으로 갇힌 채 후회 속에 사는 삶을 택했던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되돌려 이 모든 결과를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그저 집에서 축구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애틋하게 회상했다. 지난 외로움이 밀려와 그의 기분을 끝없이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갑자기 정적을 깨고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동네 축구 시합에 오라며 영수가 전화를 건 것이었다. 팀 인원을 맞추려면 2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밖으로 내다보며 가야 할지 말지 망설였다. 하지만 그 옛날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비를 뚫고 경기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경기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주인공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를 발견했다. 시합하러 나온 오랜 라이벌 윤종호를 알아본 것이다. 그 녀석은 건방진 태도로 휙 고개를 돌려버렸다. 대놓고 무시하는 그 태도가 그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렸다.
그는 종호가 과거에 아주 잘나가던 축구 유망주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 녀석의 전도 유망했던 선수 생활도 끔찍한 부상으로 일찍 끝나버리고 말았었다. 알고 보니 그들의 어린 시절 라이벌 의식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것이다. 빗속에 모인 사람들은 시합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영수는 이 끔찍한 날씨에 굳이 야외에서 공을 차야 하냐며 투덜거렸다. 주최자는 실내 구장 예약이 다 찼으니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팀을 나눠 속도감 넘치는 4대4 경기를 시작했다. 5골을 먼저 넣는 팀이 이기는 룰이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본격적으로 공이 구르기 시작했다. 팀원이 라인을 올리라고 외치자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감 넘치게 앞으로 치고 나갔다. 발끝에 공이 닿는 순간 그는 예전 훈련 때 이협적인 스트라이커로 불렸던 자신의 명성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에게 여전히 완벽한 골 결정력이 남아있을 거라 굳게 믿으며 슈팅 동작을 취했다. 하지만 종호가 그의 슛을 아주 가볍게 막아냈다. 그 순간 그는 아마추어 수준인 자신의 실력으로는 전직 프로를 당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라이벌의 얼굴에 번진 그 우쭐거리는 표정은 도저히 모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완벽하게 막혔다는 엄청난 수치심이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이 언제나 이런 도전을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이 경기는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완벽한 기회였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라이벌에게 자신의 본때를 보여줘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공을 빼앗기고 말았다. 라이벌은 이제 대놓고 기교를 부리며 그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종호는 그의 패스를 쉽게 가로채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비웃어버렸다. 튕겨나온 공이 아주 어설프게 그를 때렸다. 공은 터치라인 밖으로 굴러가며 그들 사이의 엄청난 실력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년 동안 억눌려왔던 좌절감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터져나왔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그가 라이벌의 얼굴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어 그들을 떼어놓았다. 종호는 마지막에 그를 맞고 나갔다며 그에게 당장 가서 공이나 주워오라고 윽박질렀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마저 찌질하게 굴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홀로 비를 맞으며 공을 주우러 걸어갔다. 요란한 천둥 소리는 폭풍 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공에 닿는 바로 그 순간 강렬한 충격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벼락이 그를 강타한 것이다. 귀청을 찢는 듯한 거대한 번개가 그를 정통으로 내리쳤다. 충격은 너무나 끔찍했고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만 같았다. 자신이 계획했던 그 어떤 것도 해보지 못한 채 이대로 끝난다는 건 너무나도 억울했다. 그의 의식이 희미해져 가면서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좌절감도 함께 사그라들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가 원했던 건 오직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뿐이었다. 갑자기 그는 텅 빈 허공에서 눈을 떴다. 완전히 혼란에 빠진 채 그는 여기가 어디인지 파악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는 바짝 경계했다. 기괴하게 생긴 괴물이 그의 바로 앞에 툭 튀어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는 녀석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있는 힘껏 용기를 쥐어짜며 내가 악마냐고 물었다. 녀석은 마침내 그를 찾았다는 듯이 몹시 기뻐하며 자신이 악마임을 인정했다. 꼬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니 알아맞히기 어렵지도 않다고 맞받아쳤다. 그 존재는 자신을 탐욕의 악마이자 두려운 정신의 포식자라고 소개했다. 그러고는 운명을 바꿔줄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이 녀석이 진심인지 파악하기 위해 뚫어지게 살폈다. 그는 목표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도대체 무슨 거래를 말하는 건가? 악마는 거래 조건을 설명하겠다는 듯이 손짓했다. 녀석은 단 2번의 거래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거래는 시간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었다. 2번째 거래에는 특별한 능력이 뒤따랐다. 그는 녀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 존재는 10년에서 23년 사이 원하는 만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너무나도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다.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할 기회가 눈앞에 있었지만 곧바로 경고가 날아들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그는 당장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과거로 1년씩 돌아갈 때마다 그의 수명도 1년씩 줄어들게 된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렇다 해도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제안을 수락했다. 아무리 대가가 크더라도 이리셋이 간절히 필요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놓치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한 거래였다. 어차피 요즘은 100세 시대니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래서 그는 그 특별한 능력에 대해 물었다. 녀석은 자신의 모든 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호기심이 그를 강하게 자극했다. 도대체 이 능력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거지? 그 존재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든 얻게 될 거라고 약속했다. 그는 곧바로 생각했다. 이게 내 축구 인생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 순간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타인의 재능을 실제로 훔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게 사실이라기엔 너무 완벽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걸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의구심을 품었다. 악마는 마치 이 모든 거래가 자선 행사라도 되는 양 그저 웃어제꼈다. 녀석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괴물은 몇 년을 되돌리고 싶냐고 물었다. 위대한 전설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은 그가 헛웃음을 지었다. 아무리 미친 짓 같아도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이게 꿈이 아니라면 그는 곧장 어린 시절로 돌아갈 참이었다. 갑자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번쩍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옛날 집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서둘러 벽에 걸린 달력부터 확인했다. 시간 여행이 진짜로 통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그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수십 년 전의 과거로 돌아온 것이다.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현실이 비로소 피부에 와닿았다. 앳된 목소리를 내보며 이 기적이 100% 진짜임을 확인했다. 두 손끝에서부터 어린 시절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졌다. 달력을 보니 정확히 14년 전으로 돌아와 있었다. 10살, 다시 초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간 것이다. 주체할 수 없는 환희가 밀려왔다. 그의 운명이 마침내 그 자신의 손에 쥐어졌다. 이 나이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부엌에서 그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에 정막이 깨졌다. 책을 들고 있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잊고 있던 옛 일상들이 물밀듯이 떠올랐다. 활기 넘치고 젊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기분이 참 묘했다. 저녁 식탁에 앉자마자 미래에 대한 급뻔한 잔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아버지가 가족 저녁 식사 때마다 늘 꺼내던 단골 주제였다. 호영은 프로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아버지는 진지한 아들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며 아직도 박지성 선수의 뒤를 잇고 싶냐고 물었다. 꼬마는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을 거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단호하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부모님은 아들의 엄청난 결기에 그만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싱긋 웃으며 자신에겐 그 길뿐임을 분명히 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은 아들의 어린 꿈을 전적으로 응원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질 자신의 눈부신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이 거래가 결실을 맺을 거라 확신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이제 겨우 10살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했다.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건 훈련할 시간이 썩어나게 많다는 뜻이기에 그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하이퍼노바 공을 달라고 졸랐다. 아버지는 2002년 월드컵의 공인구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공의 묵직함을 손에 쥐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뒷마당에서 공을 찾아 축구를 향한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환희를 느끼며 잔디밭을 내달렸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 시절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는 걸 마침내 실감했다. 발끝에 공이 닿는 순간 그는 지금이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전성기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얻은 능력이 진짜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의식을 집중한 그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두 눈을 감았다. 갑자기 따스한 황금빛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눈앞에 떠오른 창에는 그에게 재능이 단 1도 없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파란색 시스템 창이 그 잔인한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현실을 부정하며 허공의 창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분명 타고난 재능이 조금은 있을 거라 장담했기에 그는 끙하고 신음을 흘렸다. 자신이 축구 천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자 뼈저린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는 새로 얻은 몸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볍게 리프팅을 시작했다.
연습 부족으로 그의 볼 컨트롤은 여전히 형편없이 녹슬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고 한 단계 성장시켜줄 라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마당 저편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그는 공을 들고 있는 윤종호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녀석은 그가 축구에 대해 쥐뿔도 모른다며 비웃었고 그렇게 그들의 오랜 라이벌 관계가 다시금 불타올랐다. 그는 다짜고짜 왜 헛소리를 짓거리냐며 맞받아쳤다. 라이벌은 오히려 메롱을 하며 그의 성질을 더욱 긁어댔다. 순간 욱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그는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상대방은 갑자기 차분해진 그를 보고 무척 기이하게 여겼다.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시스템을 사용해 상대를 분석했다. 종호의 주변으로 빛이 감돌며 그의 힘이 깨어났다. 그는 집중했다. 타인의 재능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시험하자 황금빛 화면이 떠오르며 라이벌의 스탯이 드러났다. 패널에는 종호의 재능과 슈팅 정확도가 강조되어 있었다. 그는 능력을 훔치는 힘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쾌재를 불렀다. 비록 이 녀석이 엄청난 천재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는 경기 중에 그 재능을 훔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시스템은 그와 60분 동안 경기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는 이것이 마몬이 약속했던 순수한 탐욕임을 떠올렸다. 그는 새로운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라이벌에게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소꿉친구이자 라이벌인 녀석을 공터에서 하는 경기에 초대했다. 경기는 강력한 슈팅과 함께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매 순간 격렬하게 부딪히며 치열하게 맞붙었다. 종호는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호영을 철저히 따돌렸다. 상대방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완벽한 골을 터뜨렸다. 완벽하게 발라버린 후 라이벌은 경기가 시시해졌다며 멈춰섰다. 그는 비아냥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했다. 시스템이 라이벌의 재능을 복사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첫 번째 천재 옵션을 선택했다. 시스템이 비급 능력치 선택을 처리하자 황금빛 에너지가 호영의 몸을 감쌌다. 재능은 순식간에 흡수되었다. 패널은 그 천재적인 재능이 이제 그의 것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드디어 판세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환호했다. 화면에 시스템이 새로운 스킬을 등록했다. 이제 그는 라이벌과 완벽히 같은 선상에 섰다. 그는 다음 수를 계산하며 상대를 주시했다. 그는 복사를 한다고 해서 상대의 재능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제한 시간이 50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자신의 실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라이벌을 불러 딱 한 판만 더 하자고 제안했다. 종호는 너랑 하면 재미없다며 훈련하러 가야 한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라이벌을 붙잡기 위해 간식으로 유혹했다.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라이벌은 가던 길을 우뚝 멈춰섰다. 초코바 하나를 더 얹어주자 녀석은 냉큼 수락했다. 상대방이 아직 어리숙한 애라는 사실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격렬한 피로가 몰려왔고 그는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목표 시간을 채웠음을 알리는 황금빛 영체가 떠올랐다. 시스템은 라이벌의 강력한 슈팅을 복사할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슈팅 능력치가 온전히 흡수되었다. 목록은 그가 이제 두 가지 주요 운동 재능을 마스터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지친 종호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연습을 이어갔다. 라이벌은 그의 갑작스러운 실력 향상을 눈치챘다. 그는 시스템의 비밀을 감춘 채 그저 씩 미소 지었다. 그는 실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 상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녀석에게 간식을 먹으러 가자고 권했다. 함께 걸어가며 라이벌은 그에게 돈은 있냐며 따져 물었다. 라이벌은 그의 집안 형편을 대놓고 비웃었다. 그토록 무례한 태도에 그는 깊은 빡침을 느꼈다. 그는 길 한복판에서 녀석 앞을 가로막고 이목을 집중시켰다. 상대방은 동전을 던져주며 그냥 가지라고 말했다. 라이벌이 길길이 날뛰며 소리치는 와중에도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걸어가며 그는 단순히 재능을 복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 재능을 실제로 꽃피우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이해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기 전 입소문을 탔던 5살짜리 꼬마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축구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유튜브가 그 당시엔 없다는 사실에 한탄했다. 상점 진열창에 놓인 TV를 본 순간 그는 세상의 주목을 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특정 TV 프로그램에 꼭 출연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숨겨진 재능을 발굴해내던 유명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기억났다.
그 프로그램이 유럽 클럽으로 향한 스타 선수들을 10명 이상이나 배출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건 그가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였다. 그는 아빠를 부르며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 그는 슛돌이 오디션에 참가하고 싶다고 당차게 선언했다. 그 소식에 부모님은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들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나라라 슛돌이가 이 나라 유소년 축구의 가장 거대한 무대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마침 때맞춰 등록 웹사이트를 찾아냈다. 그는 오디션 공고가 뜬 화면을 부모님께 보여드렸다. 부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컴퓨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아빠는 그의 나이대에 맞는 지원 자격을 소리내어 읽었다. 안내문에는 유명한 가수가 유소년 팀의 감독을 맡는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한 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굳은 의지로 부모님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확고한 선택의 눈빛으로 아빠의 손을 잡았다. 엄마에게도 지지를 구하며 계획을 확정짓고자 호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디션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모님은 그의 결연한 태도에 크게 놀랐다. 두 사람은 아들의 넘치는 열정에 전염된 듯 껄껄 웃었다. 자상한 아빠는 그의 꿈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대망의 오디션이 열리는 토요일이 되었다. 마침내 그날이 밝았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스포츠 콤플렉스는 높은 기대로 가득 찼다. 코칭 스태프들이 훈련센터에 집결했다. 감독은 오직 10명의 후보자만 선발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종국은 나머지 아이들의 재능이 그냥 버려지는 거냐며 반문했지만 제작진은 방송의 상업적 흥행만을 밀어붙였다. PD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시각적인 매력과 순수한 재미라고 우겼다. 종국은 영상을 위해 아이들을 직접 평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감독들은 시청률을 끌어올릴 만한 강렬한 장면들을 요구했다. 코치는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겠다고 약속하며 동의했다. 심사위원들이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할 채비를 마쳤다. 호영은 주변 라이벌들의 견적을 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첫 번째 후보자들이 기회에 감사하며 등장했다. 스카우트들은 독특한 캐릭터를 찾기 위해 프로필을 분석했다. 그들은 마지막 아이의 퍼포먼스가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토론했다. 감독은 그의 프로필을 승인하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호영의 프로필은 서류 더미 맨 위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는 예에 바르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경기장에 들어섰다. 그 꼬마는 엄청난 자신감으로 심사위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놀란 심사위원들은 재빨리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했다. 심사위원은 그의 작은 키와 눈에 띄는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력을 분석했다. 24번조끼를 입은 채 그는 테이블 앞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감독은 그의 축구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기 전에 스타성부터 가늠해보았다. 소녀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오직 축구만을 위해 살고 숨쉰다고 호언장담했다. 곧바로 스카우터가 그 자리에서 실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공이 놓여지고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그는 이 도전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완벽하게 몰입했다. 그러자 프로듀서는 평범한 플레이가 아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자신감이 넘치던 소녀는 자신의 궁극적인 필살기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는 말에 심사위원들은 살짝 당황했지만 그는 그저 수줍고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소녀는 완벽한 컨트롤로 공을 높이 차올리며 시작했다. 이어서 부드러운 저글링으로 엄청나게 인상적인 볼 컨트롤을 뽐냈다. 소년의 화려한 기술은 심사위원들의 넋을 완전히 빼놓았다. 그는 무릎으로 공을 통통 튕기며 완벽한 리듬을 유지했다. 그러고는 까다롭고 복잡한 동작들을 섞어가며 미친 듯한 볼 컨트롤을 선보였다. 스카우터들은 그의 엄청난 재능에 완전히 경악하며 감탄했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머리를 사용해 공을 다루었다.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인정하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재능이 끝없는 연습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그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학교에서 홀로 연습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떠올렸다. 달리면서 그는 뙤약볕 아래서 땀 흘렸던 그 지독한 훈련들을 회상했다. 그는 지금의 기량이 자신의 순수한 성장 덕분인지 아니면 그저 복사한 재능 때문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공의 궤적을 쫓았다. 그가 완벽하게 플레이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며 심사위원들은 그가 진짜 축구 신동인지 토론을 벌였다. 스카우터들은 씩 웃으며 소년에게 진짜 실력을 한번 제대로 보여달라고 도발했다. 급기야 코치까지 직접 일어나 테스트 중인 소년을 막아서며 수비에 나섰다.
과제는 간단했다. 미니 골대에 골을 넣는 것이었다. 모두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플레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소녀는 차원이 다른 클래스로 공을 몰며 치고 나갔다. 그는 왼쪽으로 치고 가는 척 페인트를 주며 거침없이 돌진했다. 순식간에 발목을 꺾어버릴 듯한 드리블로 베테랑 선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코치는 꼬마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자신의 처지를 믿을 수 없었다. 공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골망을 흔들었다. 그 즉흥적이고 천재적인 움직임은 단숨에 코치들의 경의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재능이 단순한 겉멋을 아득히 뛰어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가볍게 공을 가지고 놀았다. 코치가 새로운 테스트를 제안했다. 이번엔 장난이 아니었다. 수비수는 이번에야말로 그를 철저하게 묶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소년이 진짜 천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호영은 압도적인 체격 차이를 무시한 채 오로지 플레이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다. 소년은 공을 완벽하게 다루며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갔다. 수비수에게 다가가며 다시 한번 돌파하는 척하더니 페널티 박스 밖에서 냅다 강력한 슈팅을 꽂아 넣었다. 공은 번개처럼 수비수를 스쳐 지나가며 찢어질 듯 골망을 흔들었다. 코칭 스태프는 그 경이로운 정확도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경악했다. 촬영 스태프들조차 그 환상적인 슈팅에 환호성을 내질렀다. 수비수는 소년이 몸싸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중거리 슛을 때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잔뜩 달아오른 채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며 뛰어나갔다. 수비수는 소년이 확실하게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결과에 완벽하게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순수한 환희에 젖어 환호했다. 그는 그동안의 뼈를 깎는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음을 직감하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그의 목표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는 벌써부터 유럽의 명문 구단들이 자신을 영입하려 피 튀기게 경쟁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는 스페인 축구 무대를 누비며 정상에 오른 한국인 슈퍼스타의 여정을 떠올리며 깊은 영감을 받았다.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겠다는 꿈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갑자기 누군가의 큰 외침이 그의 집중을 깨뜨렸다. 뒤를 돌아본 그는 프로그램에서 봤던 그 유명 가수를 단번에 알아봤다. 남자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가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가 전에 어디서 본 적 있냐고 물었다. 그는 TV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가수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쪼그리고 앉더니 소년의 엄청난 축구 재능을 폭풍 칭찬했다. 그런 톱스타에게 인정받으니 소년의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모종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가수는 소년의 당돌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재미를 느꼈다. 소년은 아저씨도 이 방송에 나오냐고 물었다. 남자는 친형이 이 프로그램의 감독을 맡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바로 그때 운동장 쪽에서 부모님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다가와 자신을 소년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가수는 미소를 지으며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 아빠는 저 낯익은 얼굴을 어디서 봤더라 하며 기억을 더듬었다. 호영이 그가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가수라고 넌지시 알려주었다. 아빠는 대스타를 몰라봬서 죄송하다며 머쓱하게 사과했다. 가수는 이 틈을 타 아들의 재능이 정말 엄청나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아빠는 감사하다고 화답하며 아들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서 놀고 있다고 으스댔다. 호영은 두 사람이 꽤나 죽이 잘 맞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가수는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는 멀어져 가면서도 소년에게 힘찬 응원의 말을 외쳤다. 호영도 지지 않고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호련히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상태창에는 가수가 가진 특별한 스킬들이 쫘르륵 나열되어 있었다. 목소리나 근력 중 하나를 복사하려면 무려 60분 동안 함께 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다. 그는 순간 대체 저딴 게 축구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남자가 멀어지기 전에 황급히 그를 불러 세웠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뜬금없이 소년은 운동할 때 먹을 만한 보충제를 추천해 달라고 물었다. 가수는 꼬마가 하기엔 좀 이상한 질문이라 생각했지만 금세 소년의 관심에 꽤나 흐뭇해졌다. 그는 꼬마가 먹기엔 너무 이르다면서도 그 원리에 대해 쫙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호영은 신나게 대화를 시작하며 그 제안을 덥석 물었다.
헬스 광신도들에게 운동 이야기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을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가수에게 직접 운동 몇 가지를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가수는 새로운 헬스메이트가 생겼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했다. 바로 그때 시스템이 60분 훈련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풀코스 지도를 부탁했다. 가수는 보충제를 건네며 본격적인 실전 훈련에 막을 올렸다. 이내 두 사람은 그라운드에서 나란히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 후 떼약볕 아래서 트랙을 도는 지옥 훈련이 이어졌고 흥미진진한 볼 컨트롤 훈련으로 마무리되었다. 가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사이 그는 시스템의 타이머가 끝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시스템 창에 복사 가능한 스킬 목록이 찬란하게 떠올랐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지컬 관리를 선택했다. 축구의 일도 쓸모없는 노래 스킬 따위는 가볍게 패스했다. 그 즉시 재능 복사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 그의 상태창이 완전히 새로운 피지컬 스탯으로 화려하게 업데이트되었다. 근력을 시험해본 그는 그 차이를 단번에 느낀다. 아빠는 훈련을 도와준 가수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가수는 쉬는 날이고 그저 운동을 좋아할 뿐이라고 대답한다. 그 유명인은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되돌아본다. 가수는 꼬마가 훈련에 얼마나 몰두하는지 보고 깜짝 놀란다. 2주가 지나고 동네의 일상은 평범하게 돌아간다. 아빠에게 중요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노트의 전술에 집중하던 소녀는 아빠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된다. 아빠는 흥분한 채 아이를 부르며 입단 테스트에 합격했다고 말한다. 기쁨에 찬 아빠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큰 성과를 축하한다. 꼬마는 벌써 어지럽다며 그만해 달라고 부탁한다. 남자는 멈추기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마음에 호탕하게 웃는다. 그는 방송국에서 온 전화가 진짜인지 묻고 싶어한다. 그해 9월 16일 그의 여정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꼬마는 자신의 첫 번째 주요 목표 달성에 한껏 신나서 환호한다. 아빠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난 채 아내를 주방으로 부른다. 아들의 방송 출연료까지 나온다고 아내에게 말해준다. 엄마는 즉시 유명해질 아들의 모습을 상상한다. 경기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그는 회귀 후 이뤄낸 첫 번째 성과를 되새긴다. 주전 스쿼드에 합류했다는 흥분감이 그를 완전히 달아오르게 한다. 결의에 찬 그는 기필코 최정상에 오르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그는 유명세에 대한 기대감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짐을 챙긴다. 주인공은 가방에 공을 챙겨 넣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경기장에만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본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수천 명의 목소리로 가득 찬 경기장을 그린다. 프로 경기에 출전해 필드를 누비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유럽 최고의 무대로 나아가는 자신의 커리어 패스를 상상한다. 축구계의 엘리트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의 성장에 집중한다. 그의 축구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다. 겉모습보다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는 아빠에게 연습하러 가겠다고 말한다. 모든 축구팬들이 슈퍼스타처럼 뛰는 걸 꿈꾼다는 걸 알지만 현실에선 아직 자신의 플레이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다.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려면 기초를 완벽히 마스터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마라도나를 떠올리며 모든 것은 기본적인 볼 컨트롤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한다. 그래서 그는 필드 위에서 인내심을 갖고 공을 컨트롤한다. 바로 그때 그는 훈련 덕분에 체력이 비약적으로 늘었음을 깨닫는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의 무릎 트래핑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있다. 신이 난 그는 페이스를 한층 더 끌어올리기로 마음먹는다. 그런 다음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해 경기장을 가로질러 달린다. 하지만 체력 없이는 순수한 실력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한 뒤엔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한다. 기진맥진한 채로 그는 8바퀴를 완주한 것을 자축한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벌써 방송 시작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그는 자신이 리그를 씹어먹을 거라고 굳게 맹세한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로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들기 시작한다. 그는 일찍 일어나 그 혹독한 훈련 루틴을 소화할 준비를 한다. 그는 꼼꼼하게 스트레칭을 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방과 후엔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온 동네를 뛰어다닌다. 철저한 식단을 지키고 볼 컨트롤 훈련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는다. 어떤 요령도 피우지 않고 계획표를 철저하게 따른다. 마침내 촬영날이 다가왔음을 알기에 그는 평온하게 잠에 든다.
이내 카메라 플래시가 전체 스포츠 콤플렉스를 환하게 밝힌다. 유소년 스쿼드가 공식 사진 촬영을 위해 경기장에 모여든다. 주인공은 언론 앞에 서서 데뷔전을 치를 채비를 마친다. 감독이 준비됐는지 묻자 꼬마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이 첫 경기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본다. 상대는 전국구 강호로 꼽히는 최고 수준의 아카데미 팀이다. PD는 상대팀 감독과 은밀한 대화를 나눈다. 그는 꼬마들이 철저히 짓밟히도록 거칠게 플레이해달라고 부탁한다. 방송의 대본을 순조롭게 끌고 가기 위해 상대팀의 압도적인 전력을 인정한다. 계획은 패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줘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는 혹독한 훈련 끝에 일궈낼 팀의 극적인 역전 스토리에 도박을 걸고 있다. 남자는 TV에 방영될 궁극의 역전극을 꿈꾸며 한껏 들떠있다. PD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 확신하며 씩 웃는다. 그에게 꼬마의 천재적인 플레이는 영상의 완벽한 피날레가 되어줄 것이다. 한편 꼬마는 킥오프전 팀의 라인업에 집중한다. 전문가는 그 꼬마의 홍보 영상이 가져왔던 엄청난 파급력을 떠올린다. 그는 카메라의 앵글을 온전히 그 꼬마의 움직임에 집중시키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과연 여기서 기적 같은 골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는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고 상대는 엘리트 군단이다. 꼬마는 자신이 이 팀을 멱살잡고 캐리해야 한다는 걸 잘 알기에 가볍게 몸을 푼다. 안경을 쓴 남자는 자신이 꼬마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지 생각한다. 제작진이 방송을 시작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양팀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 악수를 위해 피치 위에 도열한다. 관중석의 관중들은 선수들을 응원하며 환호하기 시작한다. 중계석에서는 해설진이 시청자들에게 인사하며 이 거대한 매치업을 알린다. 캐스터는 이 신생 프로젝트 팀에 비해 상대팀이 얼마나 강한지 강조한다. 해설자는 루키들에게 힘든 도전이 될 거라고 예상하며 동의한다. 그들은 점수와 상관없이 이 경기가 큰 배움의 장이 될 거라며 이야기를 나눈다.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눈부시게 회전하며 코인이 던져진다. 주심은 주인공 팀의 선축으로 판정한다. 그들은 성공권을 따낸 걸 기뻐하며 각자의 포지션으로 달려간다. 사이드라인의 관중들은 선수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듯 미소를 짓는다. 주심이 경기 시작을 위해 호각을 입에 문다. 대형 전광판에 양팀의 매치업이 뜬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고 주인공의 킥오프로 경기가 시작된다. 그는 저들이 그저 애들 장난이나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하프라인에서 대포알 같은 슈팅을 때려버린다. 수비수는 슈팅의 엄청난 파워에 경악하며 얼어붙는다.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전체 수비진을 깨끗하게 넘어간다. 골키퍼가 손쓸 새도 없이 공은 골망 구석에 그대로 꽂힌다. 중계진은 방금 목격한 장면에 할 말을 잃고 완벽히 굳어버린다. 관중들은 킥오프 하자마자 터진 골에 자신들의 눈을 의심한다. 경기 시작 몇 초 만에 터진 미친 플레이에 그는 뛰어나가며 세리머니를 한다. 그 벼락 같은 골에 PD는 그야말로 말문이 막혀버린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와중에 동료가 그를 다급히 부른다. 꼬마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만끽하며 카메라를 향해 똑바로 달려간다. 상대팀은 그가 무슨 짓을 벌이려는 건지 감조차 잡지 못한 채 완전히 멘붕에 빠진다. 쏟아지는 시선을 1초라도 더 만끽하려는 듯 그는 질주 속도를 높인다. PD는 제작진에게 방금 그 플레이를 단 한 앵글도 놓치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는 힘차게 도움닫기를 하더니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며 자신만의 쇼를 시작한다. 그는 세리머니의 장인이라는 것도 모두에게 보여주며 아주 신나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상징적인 세리머니를 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도약하면서 특유의 관중 함성을 이끌어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킵니다. 공이 골망을 가르며 팀의 첫 골을 확정짓습니다. 그 기가 막힌 슛의 팬들은 완전히 열광합니다. 승리의 함성이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가 멋지게 포즈를 마무리합니다. 해설진은 아이들의 뛰어난 위닝 멘탈리티를 한껏 치켜세웁니다. 상대 골키퍼는 슛의 엄청난 파워에 큰 충격을 받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상대팀 코치도 아이들의 재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닫고 경악합니다. 전직 국가대표 선수의 스탯창이 화면에 떠오릅니다. 그는 아이의 기술 구사력이 그야말로 완벽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미친 듯한 천부적인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경기장을 누빕니다. 이 녀석이 마치
베테랑 프로처럼 플레이한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전직 프로 선수는 아이의 엄청난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미드필드까지 공을 몰고 나갑니다. 코치가 보기엔 이 아이는 빛나기 위해 태어난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 소년이 세계 축구의 최정상에 오를 것이라 예견합니다. 공이 그의 소속팀 골망을 흔듭니다. 상대팀이 반격에 나서며 점수차를 벌립니다. 해설진은 상대 아카데미가 왜 강력한 우승 후보인지 짚어냅니다. 분석가들은 그의 팀에 당장 대대적인 전술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지만 경기의 높은 압박감이 서서히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좁은 경기장은 모두가 두 배로 뛰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기 중 체력이 눈에 띄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의 팀 동료가 경기에 완전히 흥분한 채 골 세리머니를 펼칩니다. 그 아이는 공에 강하게 맞은 후 교체되어 나갑니다. 그의 팀 전반적인 기량이 확실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체력적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준비에 나섭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하며 축구와 끈을 조여맵니다. 경기 시간이 단 3분 남은 상황에서 골키퍼가 골킥을 찹니다. 공이 높이 날아 경기장 한가운데로 떨어집니다. 그는 수비수를 제치고 낙구 지점을 선점해 순식간에 공을 컨트롤합니다. 아이가 골문을 향해 곧장 전력 질주합니다. 그는 고개를 든 채 수비진의 빈틈을 살핍니다. 수비수들이 7번을 에워싸기 위해 좁혀 들어옵니다. 터치라인 밖에서 상대팀 코치가 협력 수비를 하라며 소리칩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몸싸움으로 그의 재능을 억누르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3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그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날카로운 드리블로 그들을 모두 가볍게 따돌립니다. 상대팀 팬들은 그가 얼마나 여유롭게 플레이하는지 믿기지 않는 눈치입니다. 해설진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공이 말 그대로 발에 착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기 위해 다급하게 뛰쳐나옵니다. 주인공이 강력한 슛을 날려 골키퍼가 손쓸 틈도 주지 않습니다. 공이 들어가며 역대급 선수의 또 다른 골이 터집니다. 그는 높이 뛰어오르며 세리머니를 할 준비를 합니다. 해설진이 그의 원맨쇼에 열광하는 가운데 그가 함성과 함께 착지합니다. 방송은 데뷔전에서 무려 5골을 넣은 그의 놀라운 활약을 집중 조명합니다. 코치진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재능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요. 그는 아이의 몸에 어른의 정신이 깃든 것이 엄청난 치트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며 14대 5라는 엄청난 대승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잔디 위로 쓰러져 필사적으로 거친 숨을 고릅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만족하며 그라운드에 눕습니다. 경기 후 아드레날린의 여운을 즐기며 그의 얼굴에 안도감 섞인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자신의 활약이 지역 매체와 온 동네의 화제거리가 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생중계가 현장의 리포터로 넘어가자마자 놀랍게도 리포터가 그를 경기 MVP로 선정합니다. 리포터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승낙합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건네며 엄청난 경기를 치른 소감을 묻습니다. 그는 이것이 카메라 앞에서 제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완벽한 기회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여전히 승리에 목마르다고 대답합니다. 2002년의 명대사를 인용한 후 인터뷰를 마친 그는 출구 쪽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엄마를 발견합니다. 그는 엄청난 활약을 엄마와 함께 자축하기 위해 곧장 달려갑니다. 엄마는 곧바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저녁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는 치킨을 먹고 싶다며 한껏 들뜬 기분으로 말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요리해줄지 묻자 그는 반반으로 해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다가와 그들의 앞을 막아섭니다. 상대팀 코치가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는 그 유명한 전직 국가대표 스타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활약이 진짜 프로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어 그 남자는 자신이 엘리트 아카데미의 수석 코치라고 소개합니다. 엄마는 문득 과거 TV에서 그의 전설적인 플레이를 봤던 걸 기억해냅니다. 코치는 아이의 재능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굳이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코치가 아이의 활약을 칭찬하자 엄마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예에 바르게 인사하라고 눈치를 줍니다. 그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아이는 왜 벌써부터 스승님처럼 구느냐고 묻습니다. 코치는 아이의 날카로운 입담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껄껄 웃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이의 어머니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카데미에서
이 아이를 직접 지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엄마는 과거 스타의 제안에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조금 머뭇거리며 아들이 정말 그렇게 재능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코치는 자신들의 아카데미가 3개월에 걸쳐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소년의 실력이 천재에 필적한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극찬을 들은 모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라움 속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프로는 아이를 지도하고 싶은 열망이 규칙을 깨버릴 만큼 강력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코치는 이미 이적을 염두에 둔 듯 현재 뛰고 있는 클럽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엄마는 사실 아들이 축구 아카데미에 다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명합니다. 그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그는 말문이 막힌 채 굳어버립니다. 그가 누구에게 축구를 배웠냐고 묻자 엄마는 그저 아빠랑 공을 차며 놀았던 게 전부라고 설명합니다. 프로 선수는 이 아이의 재능이 100% 타고난 것이란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코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내젓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프로 선수로 키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묻습니다. 엄마도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강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 묻습니다. 그는 아이가 곧바로 엘리트반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시스템은 그 특별반이 오직 영재들만을 위한 곳이라고 표시합니다. 화면에는 일반 대기자만 100명이 넘는다는 정보가 뜹니다. 이어서 코치가 주간 훈련 세션의 비용을 알려줍니다. 엄마는 그 비용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깨닫지만 이것이 아들에게 찾아온 엄청난 기회라는 걸 직감합니다. 방송 출연료와 비교해보니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녀가 모아둔 적금을 깨기로 결심하는 사이 아들이 코치를 불러 세웁니다. 그 아이는 외상도 되느냐고 물어보며 모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감독은 그 당돌한 제안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질문을 되물었다. 그는 훗날 축구 전설이 되어 그 은혜를 100배로 갚겠다고 약속한다. 남자가 끼어들려 하지만 감독은 엘리트 선수가 되려면 그런 당돌한 태도가 필요하다며 아이를 옹호한다. 감독은 가족을 위하는 아이의 지극한 마음까지 칭찬한다. 아이는 그 호의에 감사하며 미소와 함께 고마움을 전한다. 감독은 손을 내밀며 전력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제안한다. 아이는 그 악수를 받아들이며 뼈를 깎는 훈련을 하겠다는 계약에 도장을 찍는다. 남자는 엄마에게 아카데미의 인재 스카우트 시스템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원장에게 아이를 직접 추천하겠다고 약속한다. 엄마가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는 혜택이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덧붙인다. 감독은 아이가 좋은 성장을 보여준다면 해외 유학까지 후원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국내 무대는 한계가 있으니 유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짚어준다. 또한 다른 유망주들과 함께 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제안을 수락한다. 그는 이 파격적인 무상 지원 계약이 양쪽 모두에게 완벽한 윈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고 나서 감독은 다음날 아침으로 공식 입단 테스트 일정을 잡는다. 그는 이 아이를 팀에 합류시키는 것이야말로 아카데미가 원하던 완벽한 마케팅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직감한다. 아이는 훗날 프로 무대를 씹어먹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날카롭게 갈고 닦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한다. 자리를 떠나기 전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감독은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미래의 슈퍼스타를 발굴해냈다고 확신한다. 아이는 축구계의 정상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 그때 호영은 엄마 곁을 지나가는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된다. 그는 유망한 재능이 있는지 찾기 위해 학생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 기술은 현재 그의 레벨보다 낮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사를 차단한다. 그는 시스템이 너무 기초적인 기술을 복사하는 건 제한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다른 학생들의 험담을 무시하며 그 기술을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떠올린다. 당장은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 평가자의 직감을 복사하는 것은 포기한다. 그는 아카데미에 정식으로 들어가면 진짜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아빠는 아내에게 스카우터와의 만남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다. 일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만 이내 아쉬움을 털어내고 아들에게 온전히 집중한다. 아빠는 아들의 성공을 축하하며 세상에서 최고라고 잔뜩 치켜 세워준다.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피자집에 전화를 걸어 가장 비싼 피자를 주문하자 아이는 저녁 식사 생각에 다른 것에는 집중조차 하지 못한다. 외식조차 엄청난 사치였던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상을 차리고 아들에게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으라고 다독인다. 아이는 빠듯한 살림에 행여나 짐이 될까 봐 배가 고파도 차마 음식을 사달라고 조르지 못했던 과거를 기억한다. 굳게 결심한 그는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부모님의 피땀 어린 노력에 반드시 축구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한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이 환상적인 맛이 과거의 향수 때문인지 아니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기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아이가 허겁지겁 피자를 먹어치우는 동안 엄마는 맛이 어떠냐고 묻는다. 그는 피자가 정말 맛있다며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털어놓는다. 9일 뒤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이 마침내 TV의 첫 방송을 탄다. 대중들은 이 신선한 프로그램에 열광하며 채널을 고정한다. 화면에 잡히는 환상적인 플레이 하나하나에 시청자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진다. 방으로 들어온 아빠는 아들의 성공적인 방송 데뷔를 축하해준다. 그는 감독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엘리트 아카데미 입학을 공식 제안받았다고 전해준다. 그 제안을 받은 호영은 자신의 계획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는 걸 깨닫는다. 엄마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며 남편에게 얼른 이것 좀 보라고 외친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아빠와 아들의 시선이 쏠린다.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녀는 인터넷에 아들의 개인 팬카페가 생겼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한다. 아빠는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아 아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본다. 그는 카페 가입자 수가 벌써 200명을 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아빠가 그 어마어마한 인기에 혀를 내두르는 사이 엄마는 아들을 과거의 전설들과 비교하는 댓글들을 읽어내려간다. 그는 인터넷의 모든 댓글이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모니터 속에서는 그의 플레이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다. 그의 진짜 재능을 의심하는 비아냥 섞인 댓글들도 눈에 들어온다. 이 광경은 2002년 이후 결과에 집착하게 된 전 국민적인 압박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그는 온 국민이 이 지독한 가뭄을 끝내줄 새로운 영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플러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의 유명세를 즐기기로 한다. 갑자기 아빠가 모니터에 무언가의 시선을 빼앗긴 채 댓글 읽기를 멈춘다. 아빠는 그 축구 프로그램이 주작이라는 폭로성 글을 읽게 된다. 그 글은 아이가 오직 돈 많은 집안 덕분에 방송에 출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아빠는 아들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이 악의적인 공격에 분노를 터뜨린다. 엄마는 단순한 질투일 뿐이라며 그냥 무시하라고 달랜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그런 글을 보는 게 즐겁다고 말한다. 그에게 악플러들의 발작은 자신이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증명하는 훈장일 뿐이었으니까. 부모님은 어린 아들이 그 비난을 성숙하게 받아넘기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다시 밝아지고 부모님도 결국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악플을 감당하는 건 스타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일상일 뿐이라고 꼬집는다. 그때 그의 데뷔전을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는 특정 댓글 하나가 시야에 들어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외국 선수들을 상대로 제대로 뛸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의심이 처참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생각이다. 다음 날 그는 이름난 엘리트 축구 아카데미에 도착한다. 그는 새로운 걸 하나라도 더 빼먹기 위해 운동장이 모든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시스템은 순식간에 운동장 위 한 유망주의 기술을 강조해서 보여준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눈으로 팀원들의 기량을 하나하나 가늠해본다. 시스템이 위치 선정과 프리킥 등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재능들을 속속 잡아낸다. 그는 그 기술들 중 어떤 것이 자신의 플레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지 치밀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레벨을 올려줄 네 번째 재능을 선택하기로 결심한다. 한편 엄마는 품에 안긴 막내 아들에게 운동장에 있는 형을 가리킨다. 호영은 감독의 예리한 시선 아래 능숙하게 공을 다루고 있다. 엄마는 아기를 돌보며 큰아들의 훌륭한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스탠드에 있던 한 여자가 말을 걸어오며 아기가 귀엽다고 칭찬한다. 그 낯선 여자는 여기 아카데미는 처음이신 것 같다며 운을 뗀다. 엄마는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이미 이곳의 모든 사람이 자기 아들의 명성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 여자는 나이도 비슷해 보이니 함께 대화나 나누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호영을 입이 마르게 칭찬하더니 대체 어디서 저런 플레이를 배웠냐고 묻는다. 엄마는 걸음마 뗄 때부터 공을 차고 놀았다고 대답하지만 여자는 그 미친 재능의 진짜 비결을 캐내려는 듯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낸다. 그녀는 아빠 역시 운동선수 출신일 거라 지레짐작하며 남편의 직업을 캐묻는다.
엄마는 즉시 부인하며 남편은 반도체 회사에 다닌다고 설명한다. 여자는 이렇게 비싼 아카데미에 보낼 정도면 남편이 당연히 그 회사 사장일 거라고 넘겨짚는다. 엄마는 남편은 회사 소유주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그녀는 남편이 평범한 관리직일 뿐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으며 대화를 이어간다. 그러자 여자는 그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는 있느냐며 꼬치꼬치 캐묻는다. 엄마는 그 오지랖 넓은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을 고른 뒤 대답한다. 그러고는 아들이 특기생으로 들어왔다고 담담하게 설명한다. 전액 장학생이라 학비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여자는 대체 왜 그 아이만 장학금을 받은 거냐며 한층 더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래서 엄마는 아들의 압도적인 축구 재능을 한껏 자랑해버린다. 그 당당한 선언에 낯선 여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만다. 엄마는 훌륭한 자식 농사가 남편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며 속으로 미소 짓는다. 그는 훈련 중에 자신의 스피드를 시험하며 경기장을 내달린다. 감독은 불과 열흘 만에 이룬 경이로운 발전에 주목하면서도 이 미친 속도에 내심 불안감을 느낀다. 감독은 기본기 훈련 부족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과거의 유망주들을 떠올린다. 그는 이런 불균형한 성장이 결국 이 아이의 천재적인 재능을 망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특별반에 집중하며 볼 컨트롤과 패스를 배운다. 부상을 피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과 경기장 내 포지셔닝의 중요성도 배운다. 그는 어깨로 공을 지켜내는 연습을 하며 예전에는 무시했던 기본기를 깨우친다. 감독은 터치라인에서 소리치며 패스 후에도 끊임없이 움직일 것을 요구한다. 감독은 목적이 없어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이 없을 때도 더 나은 위치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다. 감독은 그가 스트라이커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는 골을 넣는 것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며 확고히 대답한다. 감독은 단 한 번의 움직임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는 방법을 가르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프로들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마다 엘리트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라고 조언한다. 그는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명확해진 기분을 느낀다. 축구가 그저 드리블과 슈팅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이제야 그는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 이 반의 수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는 경기장 위의 선수들을 분석하며 카피할 대상을 물색한다. 그는 시스템을 가동해 가장 먼저 카피할 스킬을 선택한다. 상태창이 떠오른다. 이 스킬을 해제하려면 프리킥 5번 중 3번을 성공시켜야 한다. 공이 골망을 가르며 그의 슈팅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증명한다. 시스템이 그의 승리를 확정짓고 라이벌은 완벽하게 굴복한다. 상태창에 새로운 프리킥 스킬이 해제된다. 그는 자신의 궤적을 복귀하며 훈련을 통해 슛의 궤적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한다. 그는 상대에게 인사를 건네고 더 많은 재능을 찾아 나선다. 이제 그는 훈련장에서 연습 중인 다른 학생들을 지켜본다. 그는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포착하기 위해 그들의 발재간의 시선을 고정한다. 그는 분석안을 가동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잠재력을 가늠한다. A반은 그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는 U13 시설을 살펴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코치진의 수준이 굳이 수고를 들일 만큼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새로운 계획은 감독의 스킬을 그의 곁에서 직접 뽑아내는 것이다. 골대 근처에서 묘한 기류를 감지한 그가 걸음을 멈춘다. 감독이 터치라인에서 모자를 쓴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 재킷을 입은 그 남자의 실루엣을 본 순간 한 유명한 선수가 떠오른다. 전직 국가대표 선수인 차두리이다. 즉각 그의 별명들이 뇌리를 스친다. 폭주 기관차 그리고 인간 병기.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득점 기계를 아버지로 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월드컵 슈퍼스타가 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호영은 의아해한다. 그 선수의 얽힌 농담들을 떠올리며 그는 선입견을 털어낸다. 그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타깃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한다. 그때 감독이 그 선수의 다가오는 독일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엿듣는다. 그는 즉시 그 당시 엄청났던 이적의 세부 사항들을 떠올린다. 그 선수가 유럽리그에서 뛰어달라며 받았던 러브콜이 기억난다. 그가 출국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접근을 계획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기회는 없다. 그는 시스템을 가동해 모든 검색 매개 변수를 그 선수에게 고정한다.
상태창이 그 선수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피지컬을 띄워 올린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카피를 해제하려면 시스템상 500분의 훈련이 필요했다. 그는 그 스킬의 고유성이 궁금해져 랭크를 확인한다. 그는 그 스피드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독보적인 재능임을 깨닫는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남자가 떠나기 전에 이 스킬을 손에 넣겠다고 다짐한다. 선수가 아버지가 부탁했던 서류를 언급한다. 감독은 몹시 지쳐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고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고 묻는다. 선수는 스케줄이 비어있음에도 온몸이 완전히 방전됐다고 토로한다. 선수가 끊임없는 근육통을 호소하자 감독은 마사지를 권한다. 호영은 경기장 위의 두 사람에게 다가가 대화에 끼어든다. 감독이 그를 발견하고 거기서 무얼 하느냐고 묻는다. 호영은 손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고 당당히 밝힌다. 선수는 위장까지 했는데도 이 꼬마가 어떻게 자신을 알아봤는지 신기해한다. 아이가 선수에게 병을 불쑥 내민다. 선수는 에너지 드링크의 라벨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호영은 자기가 가진 돈이 없어 피로 해소에는 그 음료가 차선책이라고 설명한다. 선수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이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완벽히 파악하지는 못한다. 그 남자는 호영의 기상천외한 행동에 헛웃음을 짓는다. 감독이 껄껄 웃음을 터뜨리는 사이 아이는 자신이 원했던 인상을 정확히 심어주었음을 깨닫는다. 감독은 호영을 그들의 차세대 최고 유망주라고 소개한다. 선수는 이 아이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지 의구심을 갖지만 베테랑 감독의 말이 가지는 무게감을 잘 알고 있다. 이내 그가 경기장에서 아이에게 대결을 제안한다. 그의 기술을 복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던 아이는 단숨에 승낙한다. 그들은 경기를 시작하고 아이의 계획에 그 드링크가 미친 영향이 명확해진다. 아이가 숨을 고르는 동안 선수는 그의 플레이를 평가한다. 그는 슛의 정확도를 칭찬하며 소년을 어린 시절의 기성용에 비유한다. 호기심에 찬 아이는 그가 미래의 슈퍼스타 기성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아이는 선수의 일대기와 그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가기 전 받았던 가르침을 떠올린다. 그는 기성용이 이 전설에게 모든 것을 배웠다고 결론 짓는다. 아이는 자신이 살아있는 전설 바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훈련이 끝난 후 감독이 다가와 손님의 피로를 걱정한다. 라커룸에서 그들은 휴식을 취했다. 다음 행보를 논의하며 그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는 아버지가 정말 이 아이가 뛰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감독은 아버지가 아직 그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선수는 아버지가 그 모든 잠재력을 보신다면 당장 이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어 할 거라며 농담을 던진다. 그러고는 곧바로 아이가 진심으로 프로 축구 선수가 될 생각인지 묻는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프로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가 다른 축구 신동을 데려와 함께 살았던 때를 추억한다. 그는 하던 말을 멈추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는 아이를 유심히 바라본다. 호영은 그 스타플레이어 가족의 보살핌 아래 자신을 거둬달라고 간청한다. 그는 다른 축구 신동이 그랬던 것처럼 선수와 함께 훈련하고 싶다는 뜻을 재차 밝힌다. 선수는 이 꼬마가 이미 감독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호영은 뻔한 득점 루트를 벗어난 기술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는 전설이 되겠다는 꿈을 밝히며 함께 훈련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허리를 깊이 굽혀 우상의 도움을 청한다. 그 독보적인 기술을 반드시 마스터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한 아이는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선수는 학교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그를 진정시키려 애쓴다. 그는 선수의 집에 가도 되냐고 묻지만 꽉 찬 스케줄 탓에 단칼에 거절당한다. 그렇게 매몰찬 대답을 듣자 아이는 실패에 대한 아쉬움으로 신음을 내뱉는다. 선수가 꼬마의 끈기를 가늠하는 동안 소녀는 말없이 기다린다. 선수가 먼저 어디 사는지 물으며 어색한 침묵을 깨고 소년이 성남에 산다는 걸 알게 된다. 남자는 도시 이름을 따라 말하며 거리가 얼마나 될지 속으로 계산한다. 그러고는 완전히 새로운 훈련 방식을 제안한다. 소년의 엄마는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한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도 예전에 늘 어린 유망주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며 그녀를 안심시킨다. 훈련은 딱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자신의 일일 러닝 일정에 맞출 거라고 설명한다. 엄마가 주소를 묻자 그는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대답한다. 소녀는 타이밍이 기가 막힌다고 생각하며 시스템의 조건을 어떻게 채울지 이미 계획을 세운다. 다음 날 소녀는 약속 장소를 향해 거리를 가볍게 조깅하며 간다.
호영은 선수와 만나 그들의 첫 전술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선수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소년에게 매일 하는 훈련을 직접 지도하기 시작한다. 호영은 프로의 페이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호흡에 집중한다. 그들은 정확한 일정에 맞춰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린다. 꼬마는 자신의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선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애쓴다. 패널에 알림이 뜨고 일주일 만에 복사 조건을 모두 달성했다는 걸 확인한다. 그는 지체 없이 전설적인 폭발적 스피드 기술을 선택한다. 시스템은 방금 해제된 극한의 스피드 부스트를 상세히 분석해준다. 호영은 예전에 들었던 소문을 떠올린다. 축구계에서 유일무이한 기술, 다리가 공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바로 그 전설의 기술이다. 패널은 복사를 완료할 때까지 30일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경고한다. 그는 이런 고급 기술일수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안다. 전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전설에게서 배우는 이 시간을 그는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 이제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축구 커리어를 쌓는 데 집중되어 있다. 매 순간이 자신의 앞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기에 그는 묵묵히 전진한다. 이 바닥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며 정점에 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빡빡한 훈련과 촬영 일정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 그는 매주 방송 시청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걸 지켜본다. 유럽 리그 소식과 16살 천재의 등장도 놓치지 않고 챙겨본다. 세계 무대 데뷔에 대한 웨인 루니의 인터뷰 기사도 읽는다. 그는 위대한 전설들의 발자취를 떠올리며 정점을 향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운다. 12월 11일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마침내 공식 이벤트가 막을 올린다. 그는 기자들과 축구협회 관계자들로 가득 찬 관중석을 바라본다. 언론사들은 생중계를 위해 장비 세팅에 한창이다. 아빠는 이 엄청난 인파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준다. 아빠는 아들이 얼마나 엄청난 재능을 가졌는지 일깨워주며 힘을 실어준다. 결의에 찬 소녀는 앞길을 막는 상대는 누구든 꺾어버리겠다고 다짐한다. 아빠는 킥오프 전 아들에게 행운을 빌어준다. 마침내 결전의 그 큰 경기가 시작된다. 아나운서들은 경기장 위 호영의 움직임에 찬사를 보낸다. 해설진은 호영의 활약이 단순한 운이 아님을 강조하며 비평가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다. 그러고는 미래의 슈퍼스타가 너무 유명해지기 전에 미리 친해져야겠다고 농담을 던진다. 이내 기자들은 화제를 전환해 경기가 시작되는 것에 집중한다. 하지만 호영은 이미 자신의 팀이 마주한 엄청난 도전을 분석하고 있다. 상대팀이 그라운드에 나선다. 바로 상파울루 유스팀이다. 그 사이 중계 화면은 이 클럽의 유스 아카데미 출신인 월드클래스 아이콘들을 조명한다. 그들은 젊은 브라질 선수들이 2002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를 회상한다. 브라질 선수들은 시작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전술적인 워밍업을 멈추지 않는다. PD는 이번 국제 친선 경기에서 15%의 시청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호영은 이렇게 엄청난 강팀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승률을 계산해본다. 연령 차이와 상대의 20cm나 큰 키는 팀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 호영은 브라질 팀에서 지시를 내리며 경기를 조율하는 선수를 단번에 알아본다. 상대는 너무나도 쉽게 공을 다루며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 녀석을 더글라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친선 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면 놀이공원에 가기로 내기를 한다. 호영은 더글라스 코스타가 20분 만에 5골을 때려 넣었던 때를 떠올린다. 그는 의구심을 떨쳐내고 경기에 완전히 몰입한다. 호영은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타겟에 초점을 맞춘다. 패널이 선수를 스캔하며 경이로운 스피드 능력치를 띄워 보여준다. 시스템 캐스트, 기술을 복사하려면 상대의 골을 막아내거나 달리기 경합에서 승리해야 한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저 미친 스피드를 마스터하겠다는 생각뿐이다. 저 폭발적인 스피드야말로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다. 상대팀 감독은 경기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스트라이커가 이끄는 가벼운 대승을 확신한다. 카를로 감독은 실력 차이가 워낙 압도적이라 복잡한 전술 따윈 필요조차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한편 브라질 감독은 선수단에게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시스템은 피치 위 상대 선수들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하나 추적한다. 호영은 상파울루 최고의 유망주 2명을 매의 눈으로 주시한다. 상대팀 감독이 스트라이커에게 10골을 넣으라고 지시한다. 경기를 동네 연습게임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브라질의 골잡이는 이미 손쉬운 승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고 나서 감독은 수비수 카세미로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감독은 7번을 가리키며 그를 철저하게 대인 마크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수비수에게 이번 매치업을 좋은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센터백은 절대 뚫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차 그 충고를 가볍게 무시한다. 감독은 팀이 무실점 방어에 성공하면 두둑한 보너스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팀원들이 모여 숏패스 전술을 가다듬는다. 브라질 감독은 볼 흐름에 집중하며 빠르고 간결한 패스를 주문한다. 또한 골키퍼에게도 중장거리 슛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브라질 팀의 전략은 초반부터 상대를 무자비하게 숨통 조여놓는 것이다. 라이벌 수비수들이 호영의 체격을 훑어보며 그가 키가 더 크다는 걸 눈치챈다. 센터백은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 그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브라질 선수들은 골을 노리며 공격 플레이의 템포를 끌어올린다. 마침내 주심의 휘슬과 함께 역사적인 맞대결의 막이 오른다. 상파울루가 빠른 패스로 밀고 올라오며 주도권을 장악한다. 호영은 그들의 정교함을 분석하며 월드클래스 상대를 마주했다는 걸 실감한다. 그는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철저히 피하는 라이벌 팀의 수비 진영을 유심히 관찰한다. 상대는 중앙을 꿰뚫는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으며 매섭게 전진한다. 중계진은 외국인 선수들을 상대하는 브라질 선수들의 신체적 열세를 조명한다. 해설진은 9번 선수를 칭찬하며 브라질 특유의 삼바 축구라고 치켜세운다. 외국인 공격수들의 거센 압박에 수비진이 뒤로 물러선다. 해설진은 호영만이 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균형을 맞추는 변수라고 지적한다. 스트라이커가 수비진을 까마득히 따돌리며 무섭게 돌파한다. 상대는 가볍게 공을 컨트롤하며 수비 라인을 단숨에 박살낸다. 그는 소름 돋는 민첩성으로 수비수들을 농락하며 빠져나간다. 스트라이커는 골문을 향해 질주하며 수비진을 비웃는다. 그는 선제골을 터뜨리기 위해 슛을 쏠 준비를 한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골망을 향해 강슛을 날린다. 하지만 우리의 호영이 어디선가 나타나 마지막 순간에 그 슛을 막아낸다. 공이 라인 밖으로 굴절되며 이기를 모면합니다. 스트라이커는 자신의 슛이 이렇게 쉽게 막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등번호 7번 유니폼을 노려보며 방금 누가 자신의 공을 빼앗았는지 파악하려 합니다. 그는 방금 계획의 첫 단계를 성공시켰다는 것을 알며 라이벌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스트라이커는 슛이 막힌 후 숨을 고르며 물러섭니다. 그는 수비를 단단히 하며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쫓습니다. 라이벌은 이전의 태클이 순전히 운이었을 뿐이라고 우기며 불평합니다. 관중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양팀 모두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그는 경기장을 가로질러 슬라이딩하며 또 한 번의 깔끔한 블로킹을 해냅니다. 해설진은 7번이 상대 에이스 선수를 얼마나 쉽게 틀어막고 있는지 보며 충격에 빠집니다. 상대 선수는 자신의 슛이 계속 막히자 좌절감을 느낍니다. 브라질 선수는 자신의 모든 시도가 즉각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저 끈질긴 수비가 결코 요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대는 수비를 뚫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선수는 시선을 끌기 위해 그에게 곧장 달려갑니다. 그는 돌아서서 무슨 견제를 이렇게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라이벌은 스트라이커가 왜 이렇게 깊숙이 내려와 뛰냐고 묻지만 그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무시한 채 침묵을 지킵니다. 그는 오늘은 아무도 자신을 지나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라이벌을 도발합니다. 상대방은 그 트래시 토크를 듣고 말문이 막힙니다. 상대방이 계속 소리치지만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넘겨버립니다. 상대는 그 촘촘한 수비를 뚫기로 결심하며 집중력을 가다듬습니다. 스트라이커는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선수는 수비에서 카세미로의 지원을 믿고 승부수를 던집니다. 주인공의 팀이 경기 첫 공격을 전개합니다. 카세미로가 커버를 들어와 다시 공을 뺏어냅니다. 그는 깔끔한 패스로 즉시 역습을 시작합니다. 공이 경기장을 가로질러 공격수들을 향해 날아갑니다. 더글라스가 가볍게 공을 컨트롤하며 골문을 향해 돌파합니다. 그는 완전히 노마크 상태로 전진하며 선제골을 넣을 기회를 만듭니다. 골키퍼가 슛을 예상하며 자리를 잡습니다. 스트라이커가 슛을 날릴 빈 공간을 찾지만 주인공이 강하게 파고들어 아슬아슬하게 플레이를 저지합니다. 소녀는 깔끔한 태클을 성공시키며 공을 걷어냅니다. 상대는 그의 엄청난 스피드에 경악합니다. 블로킹 이후 공이 공중으로 높이 뜹니다. 그는 사이드라인에 떨어진 루즈볼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스트라이커는 그가 이렇게까지 깊게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상대는 자신의 스피드를 믿고 공을 되찾으려 합니다. 브라질 선수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입니다. 그는 7번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상대는 왜 거리를 좁힐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인공이 공을 치고 나가며 수비수를 멀찌감치 따돌립니다. 브라질 선수는 자신이 스피드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이 번개처럼 전진하며 스트라이커를 뒤에 남겨둡니다. 상대방은 축구화를 잔디에 푹 박으며 추격을 포기합니다. 그는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애씁니다. 스트라이커는 스피드 경쟁에서 진 것을 분해합니다. 그는 게임이 안 풀리는 것에 짜증이 나 허공을 발로 찹니다. 해설진은 7번의 다재다능함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주인공이 장거리 슛 대신 빠른 드리블을 선택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수비진을 가볍게 뚫고 돌파합니다. 아나운서들은 그의 드리블 스타일을 차두리와 비교합니다. 그는 차두리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자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수비수가 나서며 공격 루트를 차단합니다. 주인공은 시각 분석을 활성화하여 상대를 파악합니다. 시스템이 수비수 카세미로를 식별합니다. 태클 능력치와 목표가 화면에 떠오릅니다. 그는 자신이 훗날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남자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대결에서 이기는 것은 그의 커리어에 엄청난 도약이 될 것입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수비수를 제치고 득점하라는 미션을 상기시킵니다. 굳게 결심한 그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미래의 슈퍼스타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는 그의 스피드를 인정하면서도 절대 뚫리지 않을 거라 확신하며 그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수비수는 엘리트 축구에서는 그저 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굳건히 자리를 지킵니다. 주인공은 공을 몰고 전진하며 타이밍을 잽니다. 그는 페인트를 쓰며 상대를 제치려 시도합니다. 수비수는 이를 예측하고 플레이를 차단할 준비를 합니다. 공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수비수는 상대의 타이밍이 빗나갔음을 눈치챕니다. 브라질 선수가 이게 의도된 플레이인지 확신하지 못해 망설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인공이 그를 뚫고 지나갑니다. 수비수가 어떻게든 만회하려 하지만 자신이 완전히 뚫렸음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완벽한 노마크 상태로 질주하며 공격의 주도권을 다시 집니다. 상대는 그가 번개처럼 뛰쳐나가는 것을 보며 그가 그저 공을 앞으로 차놓고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피드를 활용해 전력 질주를 이어가고 페널티 박스 진입 직전에 공을 확보합니다. 골키퍼가 슛을 막아내기 위해 자리를 잡습니다. 소녀는 강력한 슈팅을 날립니다. 공이 골망을 흔들며 그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그는 수비진이 자신을 전혀 따라잡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과시하며 세리머니를 펼칩니다. 관중들은 열광하며 관중석에서 그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한 득점에 벤치에 있던 모두가 벌떡 일어나 환호합니다. 아나운서들은 그의 재능과 유망한 미래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편 제작진은 시청률 급등에 환호합니다. 내레이터는 그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더글라스 코스타를 가볍게 따돌렸다고 강조합니다. 중계화면은 주인공이 상파울루의 수비를 얼마나 매끄럽게 무너뜨렸는지 하이라이트로 보여줍니다. 감독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리플레이하기 위해 그래픽을 준비합니다. 제작진은 이 엄청난 축구 열풍에 감탄하며 기록적인 시청률을 자축합니다. 카메라들은 이 경기의 스타로 떠오른 주인공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공격 플레이가 자비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주인공은 득점 직후 사이드라인에서 세리머니를 합니다. 그는 관중석을 향해 돌아서며 팀원들과 함께 환호합니다. 그는 자신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무리한 탓에 무릎에 약간의 찌릿함을 느낍니다. 관중석에서는 리드를 잡자 팬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수준이 이미 유소년 리그를 한참 뛰어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를 가볍게 넘겨버리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게임을 완벽히 지배하는 데 집중합니다. 돌연 그의 눈앞에 시스템 알림창이 떠오릅니다. 화면에는 그가 복사할 수 있는 수비수 카세미로의 스킬들이 표시됩니다. 그는 시스템에서 비급 스킬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는 다음 기술을 해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진행도를 확인합니다. 시스템은 다음 레벨을 해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5번의 드리블과 3골을 요구합니다. 그는 그 볼 차단 스킬을 얻기 위해 30분 안에 2골을 더 때려 넣을 작정이다.
사이드라인에서 감독은 휴식을 주고자 스타 스트라이커를 벤치로 부르고 더글라스 코스타의 교체를 지시한다. 선수는 그저 잠시 안 풀릴 뿐이며 경기장에서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말대꾸한다. 감독은 단칼에 그의 말을 묵살해버린다. 제대로 뛰지 못하겠으면 벤치로 가서 쉬라는 것이다. 감독은 스트라이커에게 자리에 앉아 오늘 경기장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지시한다. 어린 선수는 코웃음을 치며 저런 상대에게 대체 뭘 배울 수 있냐고 반문한다. 감독은 그 오만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과하라고 호통친다. 불량한 태도와 프로 정신의 부재는 선수 생명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감독은 아이에게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호영의 미친 재능을 똑똑히 인정하라고 말한다. 경기가 재개되고 공이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날아간다. 브라질 선수는 입을 다문 채 벤치로 향하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다. 호영은 미친 듯한 스피드로 치고 나가며 상파울루의 수비진을 산산조각낸다. 브라질 수비진이 허겁지겁 복귀하지만 완전히 진영이 무너진 채 호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벤치에 앉은 스트라이커는 호영의 입이 떡 벌어지는 스킬을 멍하니 지켜본다. 감독은 저 아이가 이제 막 12살이 되었다는 사실을 짚어준다. 그는 고작 14살의 나이에 프로로 데뷔했던 호나우두를 언급한다. 감독은 변명의 여지 없이 오직 성장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미성숙한 태도는 오직 압도적으로 전설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때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스트라이커는 자존심을 꺾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감독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한다. 감독은 호영의 스피드와 체력의 깊은 감명을 받은 채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는 호영이 자신이 지금껏 보아온 그 어떤 신동들과도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감독은 속으로 생각한다. 대체 저런 괴물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